그래서 우리 마고 문명이 있다는 지역, 여기로부터 실크로드,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산간 지역입니다. 이 티베트 천산 막 이런 거예요. 이 산간을 따라서 온 거예요, 이렇게. 예, 왜? 물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지형으로 보지 마시고 과거의 지형으로 봐야 됩니다. 과거의 지형. 지금은 여기가 사막화되어 있지만 여기 옛날 때 초지였어요. 옛날 땐 초원이 있었다고. 초원이 있었기 때문에 북방 기막 민족들이 강력했던 거예요. 왜? 여기가 다 초원이다 보니까 양을 키운단 말이야.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뭐 몽골 인구 350만 원인데 그때는 엄청 많았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 뭐 한다고 보니까 인구가 뭐 1억이 나온다. 말이 안 돼 그러죠. 지금은 말이 안 되죠. 사막에서 어떻게 그 많은 인구가 삽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여기가 사막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농사도 지었습니다. 기만민족 하니까 자꾸 농사 안 짓는 줄 아는데 농사 지었어요. 스키타이족들 농사 지었잖아요. 농경 스키타이. 노란색 옷 입고. 유목민족도 농사 지어요. 단 밀농사 짓습니다. 쌀농사가 아니라. 예. 농사 지어요. 그래서 반농 반목이라 해요. 여러분 여진족들 기만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진족들 농사 지었어요? 네. 몽골족은 유목만 했습니다. 100%. 하지만 부여라던가 우리 한민족 같은 경우도 유목과 농경을 병행했어요. 왜? 그만큼 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사막화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니까 반농 반목하는 유목민족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버렸잖아. 만주족, 한민족, 농경과 유목을 동시에 하는 애들이잖아요. 일로 이동해버릴 수밖에 없으면 여기 사막이니까. 그리고 여기 누가 남아요? 유목만 하는 몽골족만 남아버렸다고. 이게 수천 년에 걸쳐서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백인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단고기에 보면 백부인이라고 해서 백인이 나옵니다. 근데 색족의 발원지가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파미르곤 쪽, 여기. 마고 문명이 우리가 있었다는 지역으로 추정되는데 여기란 말이에요. 스키타이, 색족이 다 여기입니다. 이 산간지 지역을 중심으로 스키타이가 즉 있었어요. 그 스키타이를 우리가 한단고기에서 색족이라 부르는 애들이고 인도에서는 바로 그게 사카족이죠. 석가모니. 얘네들인데 여기에 백인이 살았습니다. 이걸 내가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야. 당군의 카자흐스탄 막판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이제 중앙아시아 신화인데 요거는 일단 나중에 캡처해서 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핵심은 뭐다? 맨 마지막에 예르사인이라는 사람이 탱그리의 명으로 어떤 일을 하고 돌아왔더니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탱그리가 내가 시킨 일을 한 번 더 아들 낳게 해줄게 했는데 한 7년인가 일을 하고 왔더니 집에 금발에 푸른 눈을 한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얘기야? 나는 밖에 나가 있었는데 어쨌든 아들은 좋네. 근데 외모가 뭐예요? 금발. 어? 이거 백인이네. 우리가 알기로 중앙아시아에 백인 없잖아요. 지금 봐봐요. 어디 백인이 물론 위구르족이 좀 있죠. 혼혈아들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 백인은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니 있어요. 근데 아니 일단 한단고기에 있다고 돼 있잖아. 그렇죠? 백부인, 적부인, 남부인, 황부인에서 백부인 있다고 해놨잖아. 기록에는 존재하는데 실제로 존재했느냐예요. 중앙아시아 전설에 의하면 있었습니다. 이 산간적에 백인이 살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한단고기에도 나오잖아요. 색족은 어떤 것일까 해서 황부인은 피부가 좀 누렇고 코는 튀어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네 우리 황색인종. 그 다음에 백부인의 피부는 밝고 뺨은 높고 코도 크며 머리털은 회색이며 등등등등등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데 기록에 존재하잖아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을 구성했던 민족, 그러니까 12황국이 됐던 고조선이 됐던 그 국민 속 개념 안에는 백인, 흑인, 황인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대사를 민족사관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다민족 공동체였어요. 예. 그냥 단순히 알타이계 기만민족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 백인도 나오네 막 이렇게 돼버린 거야. 자,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얘기하는 스키타이족에서는 신분제에 따라서 옷 색깔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무사계급은 적색, 종교계급은 백색, 유목민 청색, 농민은 황색이에요. 근데 한단고기 내용도 적부인, 백부인, 남부인, 황부인에서 색깔이 똑같아. 우리가 얘기하는 색족과 저쪽에 얘기하는 삭족, 카자흐애들은 스키타이를 삭이라 불러요. 삭족과 색족이 전부 다 같은 색깔로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 때 골품제도 있었죠. 스키타이가 골품제도가 있었습니다. 카자흐로 아크수액 주이에스라 불러요. 흰뼈제도.
그러니까 골품제도입니다. 여기는 골품제도가 있었어. 근데 한단고기에는 한계가 더 있죠. 인종을 적어놨어요. 고맙게도. 중앙아시아에서는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옷 색깔을 달리했다는 내용만 나오는데 인종 구별은 없었거든요. 근데 한단고기에 보면은 인종에 대한 묘사가 있잖아. 그래서 한단고기의 색족과 카자흐인들이 얘기하는 삭족, 즉 스키타이가 같은 민족이라면 왜? 둘 다 발원지가 파미르입니다. 이게 같다면 유추해서 적색 옷을 입었던 사람들은 동북아시아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고 백색 옷을 입었던 사람들은 서양인의 모습을 했고 그 다음에 청색 옷을 입었던 이 사람들은 아랍인의 모습, 약간 우즈벡 사람들 있죠? 그런 얼굴. 그 다음에 황색 이 옷을 입었던 사람은 남아시아인의 계통의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민족 국가에서요.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 주목하는 거는 여기 백색인이죠. 백인도 있었다예요. 자, 요게 최근에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2021년 10월 28일 이제껏 모든 가설이 깨졌다. 4,000년 전 타림 미라의 정체는. 타림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주 있는데 여기예요. 여기에서 백인 미라가 계속 나와요. 그랬는데 그 중국 학자들은 뭐라 얘기했느냐? 아, 이거 실크로드 무역 때 왔다 갔다 해서 유럽에서 온 백인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사 보니까 그게 아니야. 토착민이야. 중국인들이 이 지역에 오기 전에 원래 여기는 백인이 살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드디어 입증이 된 거예요. 여기 금발머리가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유골이 발견된 겁니다. 물론 유골은 존재했지만 이거는 외부에서 이제 유입된 이주민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야. 토착민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 탱글 신화에 보면 뭐가 나온다 했죠? 예르산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천산 거기 일대에서 기도를 했는데 샤먼이 아들을 주겠다 했잖아요. 금발의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 중에 백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신화에서도 나오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견됐고 DNA 검사 결과 이 사람들은 이주민이 아닌 토착민이다 라는 것까지 발견됐는데 재밌는 건 뭐다? 여기 그 결과 탈인본지 미라들이 타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아니라 마지막 빙하기 말렵, 제가 얘기한 빙하기입니다. 빙하기 말렵 널리 퍼졌던 플라이스토세 인구의 직계 후손이다. 대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후손들입니다. 나와 있죠. 그 대홍수의 정체는 빙하가 녹는 거래잖아요. 그래서 여기 논문 교신저자인 정충원 교수는 빙하기가 끝난 다음에도 고대 유라시아인 계통의 유전적 기여를 했을 때 등등등등등등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청동기 시대의 토착민이었다. 고조선 청동기 문명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지. 대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저기 몰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홍수 때 살아남을 때 그 성경에 보면은 8명이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가족이 8명이 살아남아요. 근데 카자흐스탄 기록을 보잖아요. 카자흐스탄에서도 누후가 그 탈출시킨 사람의 숫자가 8명입니다. 자, 8명인데 기독교에서는 그냥 노아의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족 생각하면 어때요? 같은 생김새를 가진 DNA를 가진 사람이죠. 근데 중앙아시아는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원래 그 방주를 건설할 때 탱글이 뭐 기독교에서 야훼라고 하는데 뭐가 됐던 간에 받은 임무가 뭐예요? 모든 생명체의 암수 한 쌍씩이라 그랬잖아요. 암수 한 쌍씩을 탈출시켜라. 자, 그렇다면은 중앙아시아에서 생존한 숫자가 8명입니다. 방주를 타고 8명인데 암수 한 쌍씩이었겠죠? 사람은 암수를 안 했을까? 그러면 8명이면 몇 명이에요? 실질적으로는 4명, 4종족이죠. 왜? 남자, 여자로 해서 한 쌍씩 4 곱하기 2니까 8명 나오잖아. 인류의 종류가 몇 종류다? 4종류. 저 지역 파미르의 색족은 몇 개의 종족이 있다? 백부인, 황부인, 적부인, 남부인. 8명 나오네. 그쵸? 대홍수에 살아남았을 때 단일 민족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인류를 씨가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한 종족씩 살려남겼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성경보다 더 구체적이죠? 성경은 애매하잖아. 중앙아시아는 구체적이에요.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KBS에서 했던 거 유튜브에 나옵니다. 코리아 2부의 비밀. 우리나라에서 청동기 시대 유물을 발견을 하는데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파미르고원에 있는 백인 미이라들
청동기 시대 토착민이라 그랬죠? 청동기 유물이에요. 우리나라 청동기 대표적인 게 고인돌 문명, 즉 고조선 문명이잖아요. 얘네들이 자꾸 백인이 나오네. 이렇게 된 거예요. 신라 시대 때 180cm의 거인이 나옵니다. 왕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등치가 커. 우리나라 저 당시에 평균 신장 150cm, 180cm? 너무 큰데? 얘들 누구야? 유럽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단일 민족 사관으로 역사 해석을 했고, 이건 제야나 강단이나 똑같아요. 민족적 관점에서 민족 사관으로 봤기 때문에 타 인종이 나오는 거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사실 외국과도 똑같아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거 우리랑 다른데? 이렇게 되니까. 근데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이것도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겁니다. 신라인이 아까 180cm라 그랬죠? 진평왕 이런 사람 거구였습니다. 막 2m였대요, 키가. 그러니까 골품지도가 있는 겁니다. 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신체 사이즈가 달라요. 골격 자체가. 그런데 여기 보면 어때요? 신라인과 스키타인이 아버지 DNA.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인돌에서 발견되잖아요. 고인돌이 누구 무덤이에요? 지도자의 무덤이잖아. 그 고인돌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지도자들의 유골에서 DNA를 추출해서 검사를 하면은 그 왕족 계급의 아버지 DNA를 검사했더니 스키타인으로 나옵니다. 가깝죠? 신라와 스키타인. 가까워요. 현대 한국인은 이쪽에 있어. 고대 신라인은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 있는 위구르인들의 모습에 가까운 거예요. 자, 그럼 엄마는 어떨까? 모계 유전자. 모계 유전자를 보니까 신라, 스키타이 여기 있네. 현대 한국인은 이쪽에 있어요. 신라의 무덤에서 나온 황남대초 이런 건 다 신라 지배계급의 무덤이잖아요. 신라 왕족들의 유골 DNA를 추출해보면 아빠가 됐던 엄마가 됐던 스키타인과 가깝다예요. 현대 한국인과 멉니다. 생김새가 달랐어요. 그렇죠? 이거 과학적인 결과물이잖아.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가 다민족 국가였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랬고 요거는 통과할게요. 그냥 사슴 이야기인데 사슴이 나오면은 이거는 백인입니다. 예. 근데 헝가리 신화에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반지의 장 같은 그 켈트족의 전설을 보면 엘프족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프녀 좋아하시나 이런 거? 응? 환장하죠? 근데 이게 반지의 장에서 보면 어때요? 엘프족의 왕이 술록을 타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켈트족 전설을 보면은 엘프 나올 때 항상 어떠냐면요. 엘프족이 고목 옆에 있습니다. 고목 옆에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이 엘프족이라는 신화 전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서양에서 엘프족 얘기 나올 때 항상 특징이 뭐냐면 하얀 머리카락입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보통 백인 하면은 금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발도 있는데 우리나라 한남고기에서 묘사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물론 백인 형태의 외모를 했지만 백발이에요. 근데 백발의 서양인의 외모를 한 사람들이 존재했느냐?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그 백발을 한 사람들을 묘사하는 신화가 서양에도 있다는 거야. 그게 엘프 전설이에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문명 전파들의 공통점. 자, 그러면은 북유럽에서 엘프족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한다곡이 나와요. 파미르에 흰머리 종족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아까 지금 얘기했던 홍수 신화의 대표적인 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잖아요. 성경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건 성경에는 백발을 한 종족이 존재했느냐? 했습니다. 예예요. 에녹서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 아까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 있죠? 노아의 생김새가 유대인하고 좀 달랐나 봅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보면 에녹서에 보면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바테노시와 결혼을 하여 노아를 낳았는데 그 홍수 때의 노아입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자신을 닮지 않고 주시자를 닮았다 그래요. 이 주시자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야훼의 명을 실행을 하는 사람들을 주시자라고 불러요. 근데 주시자가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사가 아니라 뭔가 사람 같은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주시자의 모습을 닮았대요. 왜 주시자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얘 내 아들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는 왜 하느냐? 노아의 외모가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또한 붉었으면 여기 이게 선홍빛 나오는 거죠. 머리카락이 양털같이 하얗다요. 운명 이거 백부인이네. 피부가 하얗고 머리카락 하얗고 코가 높고. 그래서 라멕이 아버님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노아를 낳았는데 얘 내 아들 아닌 것 같아 이래버린 거예요. 왜? 외모가 흰머리가 나왔어요. 왜? 유대인들은 검정머리잖아. 근데 이러한 외모를 한 사람이 누구였다? 주시자다예요. 신의 대리인 천사의 모습을 했다. 이래서 이거 아니다. 그래갖고 이 보면 그래요. 라멕이 자기 아내한테 너 천사랑 불륜을 저질렀어 막 그래요. 그랬더니 막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막 저의 순결을 믿어주세요. 막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노아가 흰머리 종족이에요. 근데 이 흰머리는 누가 했다? 천사 종족. 구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에 대한 기록 중 하나인 크하르삭판에는 고대 수메르 문명의 지도자들이었던 아누나키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아누나키 천사들이잖아요. 그 내용에도 여호와와 비슷하게 뱀 여인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아누나키들이 메소포타미아 평원으로 내려오게 된 계기는 자신들이 살던 고산지대가 환경 변화로 인해 살기 어려지자 무리를 이끌고 평지로 내려 인간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출처 잘못했다. 이거는 제 책인데 지금 제가 쓰는 샤론 바이블 그 내용인데 뭐가 됐던 간에 출처를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도 보면 뭐가 나와요. 수메르 문명을 건설했다는 아누나키들 있잖아요. 아누나키들 흰머리 종족이에요. 여기도 흰머리가 나오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 책. 이 사람 책 인용인데 이 사람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 중앙아시아 샤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 나옵니다. 중동에서 발견된 사회 문서에는 주시자들의 모습을 묘사한 대목이 있다. 모세의 아버지 마므람이 본 주시자는 뱀과 같이 무서운 모습을 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누굽니까? 저입니다. 그의 망토는 여러 가지 색이지만 몹시 어두웠고 깃털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 보이십니까? 고산지대에서 온, 여기 고산지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왔대요. 산 위에서. 고산지대에서 내려온 주시자들이 인간이라면 아므람이 본 주시자는 중앙아시아 샤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 샤먼의 모습은 중근동 지역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편두를 한 동양인의 얼굴은 뱀의 모습처럼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맞죠? 요 사진 있죠? 요거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찍어온 겁니다. 편두예요. 사이즈가 대단하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어디에 가면 이 편두를 보실 수 있냐면요. 나중에 우즈베키스탄 여행 가실 때 아프라시아 박물관이 있어요. 그게 사마르칸트였나? 그 고구려 사신들 벽화 있는 거 있죠? 그 박물관에 가면은 이 편두 두개골을 전시해 놨습니다. 직접 가서 찍으세요. 저도 가서 찍어온 거예요. 이러한 머리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찢어져서 깃털식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묘사예요. 걔들이 누구다? 와처, 주시자. 근데 여기서도 아까 보면 나오지만 얘네들은 동양인이에요. 하얀 머리를 한 백인 주시자도 있지만 이렇게 된 주시자도 있다. 이건 동양인입니다. 누구예요? 적부인과 백부인입니다. 스키타이의 지배계층. 그래서 자 여기도 보면 나오죠. 이렇게 긴 머리, 그치? 편두를 한 동양인의 얼굴은 하고 나죠. 편두를 한 동양인의 얼굴은 뱀의 얼굴처럼 보였을 것이다. 편두를 한 동양인의 모습. 한 단 거기로 가보죠. 여기 나오죠. 적부인은 동양인 계통이죠. 피부가 녹슨구리색이고 코는 낮아 뭉툭하며 이마는 넓고 뒤로 기울었다. 동양인 적부인, 이 말 타고 싸운 애들 있잖아요. 지배계급. 그 동양계의 적부인들은 편두를 했다. 그렇죠? 근데 수면에서 발견되는 동양계 모습의 주시자들이 바로 편두를 했습니다.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 얘가 중앙아시아 샤머니잖아요. 이게 중앙아시아 샤머니 입는 옷입니다. 어때요? 걔네들이 묘사가 맞지. 그 아브라함이나 이런 유대인들이 만났던 신의 사자라 했던 천사들 있죠?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뿅뿅 날아오는 이런 애들 아니에요.
물론 근데 얘들이 신의 사자란 얘기를 하지. 아, 중앙아시아 샤먼한테 얘기해봐요. 나는 신의 사자라고 얘기하지. 왜? 내가 이거 북치면서 신내림 받아갖고 신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니까. 얘들 맞잖아. 근데 이런 애들이 이렇게 편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산지대에서 내려온 지배계급이 두 종류입니다. 스키타이 색족에서 나오는 백부인과 적부인이에요. 흰머리 종족과 백인 계통의 동양인 계통의 편들을 한 두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고맙게도 수메르 기록에 써 있어. 그러면 이거 한다보기 내용 많네. 굉장히 구체적이네. 야, 이런 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걸 소설로 썼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맞아떨어지는데. 그리고 수메르의 지배계급들을 보면 이런 옷들을 많이 입습니다. 그렇죠? 바로 주시자, 문명을 전파해줬던 고산지대로부터 내려온 그 지배계급들이 이런 옷을 입었어요. 왜? 샤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 대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신권 정치를 했잖아요. 고조선도 신권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초기에는 그랬잖아요. 모든 국가가. 다 이런 깃털 옷을 입었어요. 바로 종교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왜? 자신의 정치 권력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내가 신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신라가 선덕여왕 때 이럴 때 화랑제도 생기잖아요. 여기 이게 우리나라 한국 영화에 나온 화랑입니다. 이건 영화, 이건 드라마인데 화랑들이 흰색 화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나오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해석해요? 예쁘게 보이려고. 여러분 전쟁할 때 예쁘게 보일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지. 왜 그랬느냐? 이 여자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이게 위구르 여자입니다. 여기 딱 보면 그냥 유럽인이잖아. 그쵸? 근데 이게 위구르인이에요. 파미르고온, 타리분지에 원래 백인들 살았다 했죠? 얘네들이 신라까지 들어가서 지배계급을 형성한 거 아니에요. 초기 성골 출신 왕족들은 아마 이런 외모였을 겁니다. 옛날 때 그 미실이라던가 선덕여왕 엄청 예뻤다면서요. 이렇게 생겼겠지. 뻑같겠지. 우와! 피부도 백옥같이 하얗고 우리나라가 백옥 같은 피부 이런 거에 막 선망을 갖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고대 신라시대, 고조선시대 때부터 종교계급들 이런 백인 계통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보고 뻑간 거지. 솔직히 지금도 서양 여자 보면 예쁘다 얘기 하잖아요. 자꾸 민족주의에서 막 한국 여자가 더 예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보이는 대로 마음의 흐름으로 얘기하라고. 예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와서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신라가 한반도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자신의 통치 권력을 공고하게 해서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즉 뭐다? 토착민들, 우리같이 생긴 사람들과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외모가 요 외모에서 이렇게 변해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얀 피부였는데 자식을 낳으면 이런 피부가 돼요. 점점 내 모습으로 간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진평왕도 성골 출신이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왕의 키가 2m, 180m. 그 원래 있었던 그 한반도 토착민은 키가 150cm. 이만큼의 차이가 나. 누가 봐도 지배계급이야. 등치도 크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랬는데 계속 혼혈을 하면서 진골이 탄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골 출신은 점점 줄고 진골의 숫자가 늘어나. 선덕여왕을 계기로 진골 출신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잖아요. 왜? 쪽수가 많아지니까. 근데 진골 출신들은 나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백성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알던 왕의 모습이 아니네? 이럴 거 아니에요. 쟤는 왜 피부가 나랑 똑같지? 키도 쬐끔한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장을 해야죠. 이 피부처럼 보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화장을 해야지. 그래야 말을 들어먹을 거 아니야. 지배계급이 돌격 앞으로 안 돼. 뭐야 이거? 너 나랑 똑같이 생겼네. 이러면 골품제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달랐는데 같아졌잖아. 그럼 어떻게 돼? 왕후장색의 씨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 나오죠. 물론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배층 안에는 백인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신라가 심했던 것 같아요. 신라 가야가 이쪽 왜 스키타이 계열이 많거든. 고구려 백제는 오히려 동양계, 우리 같은 외모가 많았는데 신라는 이 독특한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많았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주에 괴릉을 가도 신라 왕 그 무덤을 지키는 무사들 봐보세요. 하나같이 페르시아인, 위구르인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생김새가 달라. 왜 그래? 그 자기 동네에서 데리고 온 무사예요. 중앙아시아 애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종교 권력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북극성 신앙, 태양 숭배 신앙. 요거는 오늘 설명 안 할게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고대 종교 계급은 이 샤먼들이 백인의 외모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한단곡에도 써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나옵니다. 그렇죠? 유골도 나왔어요. DNA 검사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건 결코 허황된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타이들이 이동해도 예를 들어 산간지대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요 똑같은 루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트를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백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백발을 한 주시자 이야기들. 근데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다? 문명을 전파했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았는데 이런 애들이 그 지역을 가면서 갑자기 문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런 문명 발전은 서서히 진화 발전한다. 그게 아니라 고착돼 있다 뻥 한다고. 그 문화적 점프 현상이라느냐. 다 외지인에서 일어납니다. 천산 고온으로부터 내려온 독특한 외모를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전 세계 공통이에요. 수메르 문명, 인더스 문명, 뭐 저쪽 우리나라 이 문명까지 다 전부 다. 지금 청동기 우리나라 고인돌에서 발견된 유골이 별로 없다 그러대요. 우리나라 토질이 뼈가 남아나질 않는데요. 다 삭아서 없어진대요. 그나마 발굴된 그 유골을 조사하면은 백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한두 개 나온 것 같고서 제가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다수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배자 계급의 외모가 달랐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키타이족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리고 고대 세계 정부.